네, 안녕하십니까. 정본부장입니다. 어제 제가 노무현 대통령 얘기를 좀 했었죠. 예, 노무현 대통령. 참 간만에 좀 생각을 좀 해봤는데 참 숙연해지더라고요. 방송 찍고 나서도 그렇고 집에 가서도 그렇고. 이 사람들 참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뭐 그때는 소중함을 몰랐는데 헤어지고 나서는 상당히 참 훌륭한 사람이었다, 좋은 사람이었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인생에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대통령 재임신이나 이럴 때는 좀 약간 뭐 좀 경박하다, 말도 좀 함부로 하고 뭐 대통령답지 않다, 뭐 이런 생각도 좀 하면서 좀 옛날같이 좀 이렇게 좀 그런 좀 있었으면 좋겠다, 뭐 권위도 좀 있고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참 그만한 사람도 없구나, 그런 사람도 없구나. 뭐 노래 뭐 제목처럼 참 그렇게 용기 있고 그리고 참 대통령으로서 그 상식에 근거해서 중도층을 위해서 그렇게 목소리를 내준 사람들이 없었구나. 다 대부분 다 이제 정치적인 이론이라든지 본인을 지지하는 어떤 그 정파의 어떤 좋은 소리만 하지 본인의 이익과 상관없는, 정치적 이익과 상관없는 그런 어떤 중간 계층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를 위한, 그러니까 전체 국민을 위해 필요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없었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군요. 그러니까 참 노무현이라는 분이 보수 쪽에서 상당히 좋아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많이 좋아해요. 많이 좋아하고, 왜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만한 사람 없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확실히 저도 이제 뭐 정치학과를 나왔지만 이 정치하고 금융, 이 정치하고 금융은 참 어떻게 보면 비슷한 면이 참 많은 것 같아. 비슷한 면이. 그러니까 일단 뭐 가장 비슷한 부분은 그 이제 들어가서 정치 업계도 그렇고, 정치 우리가 뭐 국회의원 보좌관이든 뭐 어떤 국회 쪽이든 어디든 정치 쪽에 이제 국회의원이든 보면은 전공이 다양하잖아요. 상당히 뭐 정치학, 전 처음에 대학 다닐 때는 뭐 정치학과나 법학과 뭐 이런 전공만 이제 가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뭐 공대도 있고 뭐 별별 뭐 예술도 하고 뭐 미대도 나오고 뭐 많잖아요. 뭐 상대도 있고. 마찬가지로 금융권도 보니까 저도 근데 금융권을 오래 있었으니까 보면은 뭐 전공이 너무 다양해. 뭐 상대만 있는 거 아니었어? 뭐 경영학과만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줄 알았더니 보니까 뭐 별별과 뭐 미학과 뭐 철학과, 많아. 뭐 공대 뭐 많아. 우리만 그런 줄 알았더니 보니까 뭐 그 미국도 마찬가지야. 별별 뭐 건축공학과부터 시작해서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그 뭐 마진콜이라는 영화 보면은 제레미 아이언스가 나오는 마진콜 보면은 뭐 건축공학과, 라켓공학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금융권에서 돈 번다고 하니까 거기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정치하고 금융이 그렇게 이제 전공과 무관한 사람들이 앉아 있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겠어요? 전문적이지 않은 영역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지. 전문적인 것은 없고 시스템이 매우 심플해서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그런 업종이라는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뭐 대학에서 상당히 뭐 많은 전문적인 지식을 배워야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얘기지. 아니란 얘기야.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뭔가 정교하고 프로세스가 뭔가 정교하고 이제 길어야 뭔가 이 부가가치가 나오잖아. 부가가치라는 것은 프로세스가 긴 데서 나오거든. 응? 근데 프로세스가 심플하고, 뭔가 공정 과정이 짧은데 거기서 밥을 먹고 살려면 뭘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되겠어? 바로 치팅을 해야지. 치팅. 그 치팅이 한국말로 뭡니까? 바로 호구 잡는 거지. 호구 잡는 거. 그래서 정치하고 금융은 호구 잡기 산업이에요. 호구 잡기 산업. 누구 호구를 잡아야지 되는지를 늘 잘 파악하는 사람이 바로 거기서 제일 성공하는 사람이야. 이런 얘기하면 뭐하지만 우리가 뭐 알고 있는 뭐 증권업계 뭐 미래에셋이니 뭐 옛날에 뭐 KTB 네트워크니 뭐 지금 그룹 삼성증권이든 뭐든 이런 뭐 증권업계 대부들 이런 사람들 물론 훌륭한 사람들도 많은데 어떤 회사가 이렇게 막 되려면 그 회사를 이끌고 거기서 뭔가를 이렇게 업적을 내신 분들, 이런 분들은 100% 뭔가 훌륭한 일만 했다? 존경받을 일만 했다라고 하면 그 자리까지 못 올라가죠. 뭐 어떻게 해야 올라간다? 호구 잡는 법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누구 호구를 잡을 거냐? 왜? 기업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 회사가 잘 되게 해주는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금융권이라는 것은 뭔가 생산해내는 산업이 아니잖아. 어? 뭐가 내가 뭘 누구한테 필요한 걸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내가 이윤을 많이 남고 이문을 많이 남아야 먹고 사는 바로 그런 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가 벌려면 누가 잃어야 돼. 누가 잃어야 된단 말이죠. 그게 뭐 공매도로 깡통을 차게 하든 아니면 무슨 저기 대출을 해줘가지고 이자를 받든 수수료를 받아가지고 트레이딩 수수료를 받아가지고 뭐 하든 아무튼 뭐든 수수료로 뺐든 반대 매매로 뺐든 아무튼 벗겨 먹어야 된단 말이야. 호구를 벗겨 먹어야 돼. 그게 누구야? 그게 바로 중도층이야. 중도층이나 개인을 벗겨 먹는 호구로 벗겨 먹는 그거를 계속 해왔던 게 이제 금융이란 말이야. 금융업이란 말이지. 그게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증권업이고 은행 보험도 약간 뭐 그런 게 조금 있긴 한데 사실은 좀 제한적이지. 은행 보험은 좀 제한적이에요. 근데 이제 그리고 사실 은행 보험은 예전에 군사정부 때나 이럴 때는 은행 보험으로 주로 이제 많이 했어. 그 어떤 뭐 반대 검은 유착을 하기에 은행 보험이 좋잖아. 왜? 뭐 이렇게 숨겨져 있기도 하고 그 공정 과정이 속 안에서 유리알처럼 안 보이고 또 한번 묻어놓으면 또 오래 가니까 그 돈을 뭐 어디다 갖다 잠깐 빼다 넣어도 누가 모르니까. 근데 증권업은 이제 그렇게는 못하지. 그러니까 이제 증권업에서 주로 잘 쓰는 방법은 뭔 횡령이네, 불법 대출이네 이런 게 아니라 공매도란 말이지. 그러니까 은행이나 보험은 불법 대출로. 그러니까 대출을 하면 안 되는 사람한테 대출을 해주는 건데 알고 봤더니 그게 누구냐면 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인 거지.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 근데 이제 증권사는 이제 그게 안 되니까 뭐다? 이제 불법 공매도 같은 걸로 이제 확실한 이익을 내는 겁니다. 확실한 이익. 확실한 반대 급부를 주는 거죠. 자,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은 너무 많이 박준혁 작가께서 많이 얘기해 주신 부분이니까 제가 뭐 그건 스킵을 하는데 중요한 건 바로 이제 우리나라 정치에, 그리고 우리나라 금융의 가장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뭐냐? 이제 이 호구를 잡는 사람들이, 이 호구를 잡으러 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한국만 그런 거냐라고 보면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소위의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은 정치하고 금융이, 물론 거기서도 정치인들 욕 많이 먹고, 금융회사들 욕 많이 먹는데, 기본적으로 선진국에서는 금융기관이 중도층 뻗겨먹기를 하면 정치권이라든지 행정기관의 페널티가 상당히 셉니다. 상당히 세요. 왜? 이 정치인들도 아는 거야.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은 선진국의 요건의 가장 핵심은 부자가 많은 게 아니라 중도층이 상당히 풍부하고 중도층이 생산이 왕성하면서 경제활동이 왕성해야지만 이 나라가 이렇게 유지될 수 있다. 이 부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고 이 부가 유지돼야 자기네들도 이익을 본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뭔가 금융기관이든 뭐 어떤 정치든 이런 정치권들이 중도층 호구 잡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아. 행정부나 어디 사법기관에서 예를 들면 중도층을 대상으로 공매도를 했다. 그러면 미국이라든지 미국 같은 나라는 이익금의 10배. 예, 그리고 프랑스 같은 나라들은 한도가 거의 없을 정도로 1억 달러까지. 1억 달러, 1억 유로까지. 그러면 1,500억? 예, 이런 정도로 그냥 과징금이 장난 아니야. 과징금이 장난 아니고, 징역 이런 것들도 엄청나. 엄청납니다. 영국은 아예 상한선이 없어. 뭔 상한선? 과징금의 상한선이 없어. 그러니까 무제한으로 그냥 과징금을 매길 수 있는 그런 어떤 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산층이나 중도층들을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나라 자체가 이미 이해를 하고 있고, 그 중도층들이 예를 들면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한 달에 한 4,500씩 버는 중도층인데, 이 사람이 뭘 하든, 택배를 하든, 아니면 개인 투자를 하든, 한 달에 4,500씩, 1년에 한 5, 6천씩, 이렇게 7천, 8천씩 번다 쳐. 근데 이 사람이 예를 들면 무슨 어떤 불법 공매도나 이런 것 때문에 2, 3천씩 마이너스가 났다. 그러면은 이 2, 3천이 어떻게든 간에 거대 금융기관으로 들어갔을 거 아니야. 그럼 거대 금융기관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고용연봉자들 그걸 나눠주고 했을 때 그 경제적인 승수가 더 크냐, 아니면 중도층이 그걸 2, 3천만 원을 뺏겨가지고 정말 그 소비도 줄고 이 사람들이 어디 가서 한탄하고, 그만큼 더 전체적인 소비가 위축되는 것이 크냐라고 했을 때 무조건 후자인 겁니다. 무조건 후자인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중도층들이 뭔가 이렇게 자꾸 이제 우울해질 상황,
뭔가 이렇게 좀 뭐 경쟁을 잘못해서 뭐 사회를 비난을 하든 아니면 실제로 가난해지든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것을 가장 경계하는 거예요. 가장 경계. 그래서 그럼 이 사람들이 어디 가서 국민들을 치고 앉았냐? 바로 우리나라 같은 이런 나라들 와서 왜? 외국인한테 관대하고 그거 자국민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다른 나라 중도층 뻑까먹으려고 지금 온 게 바로 검은머리 외국인들이 그걸 해주고 있는 겁니다. 검은머리 외국인이 바로 그 다른 나라 와서 중도층 뻑겨먹는 것을 대리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검은머리 외국인. 이 검은머리 외국인은 실제 기관이 하기도 해. 기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억대 연봉 주고 막 사람들 고용해가지고 저도 옛날에 막 학교 다닐 때 막 선배님들 이렇게 보면은 뭐 알마니에 막 명품 쫙 입고 어디 뭐 강화문 같은 데서 뭐 사무실 크지도 않아. 거기 막 두세 명씩 앉아가지고 뭔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엄청나게 돈 많이 받는다는 거야. 근데 뭐 보면 뭐 다 메릴린치, 리만 브라더스, 막 이런 데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 명함 보면 막 간지나. 근데 뭐 하는지 정확히 얘기를 안 해줘. 뭐 주식 트레이딩을 한다는 거야. 근데 뭐냐?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다 불법 공매도야. 아니면 불법, 금융거래죠. 예, 불법 금융거래. 그러니까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잘 잡지 않는 그런 불법 금융거래. 그러니까 외국 금융기관들한테는 관대한 것을 이용해서 이 사람들이 한국어도 잘하고 아예 한국인 사람 중에서 외국 유학 갔다 온 사람들, 이런 명문대 나온 사람들을 그냥 두세 명씩 딱 채용을 해가지고 막 연봉 2, 3억씩 막 주면서, 그때 했던 것이 바로 그런 것이 바로 불법 공매도 같은 그런 불법 금융거래를 시켰던 거지. 그러니까 왜 그러냐? 이 사람들도 양심이 있는 거야. 자국에서는 그런 불법 공매도 할 수가 없고 또 하면 안 되고 또 하지도 못하게 하겠지만 한다 그래도 엄청난 과징금이 맞고 금방 발각이 되기 때문에 한국 같은 나라에 와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왜 그런 것들을 놔두느냐? 아까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사람들이 그런 기관들이라도 자꾸 와야 우리 한국의 어떤 자본이 투자하겠다는 사람들도 많이 들어오고 뭘 따따한 소리를 자꾸 들어야 뭐 정성카지론이 이런 데 막 올 거 아니에요. 외국인들도 막 들락거리고 그래서 그렇게 자꾸 이제 소문을 내는 거지. 야, 한국 가면 물이 좋더라. 여기서 못하는 건데 거기는 된다더라. 이렇게 해서 지금도 우리나라 어디 뭐 60대 70대 할머니들한테 이제 뭐 캄보디아니 뭐 어디 베트남에서 제2의 강남을 뭐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돈 투자금 받아가지고 막 도망치는 사기꾼들 많잖아요. 왜? 한국에서는 이제 끝났는데 자기들도 이제 한국에서 뭐 그렇게 되는 걸 봤으니까 뭐 베트남이니 뭐 동남아시아에서 그런 게 다시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솔깃하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에서 이게 동매도 하는 것도 그런 부분 중에 하나인 거예요. 돈 쉽게 벌 수 있습니다. 수익률 낼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외국 투자자분들이 들어오는 거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바로 중도층 호구를 잡은 겁니다. 사실 이 중도층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 나라의 경영에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보면 중국 보십시오. 중국이 지금 저렇게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중국 경제가 일어나진 않아. 물론 그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가 있긴 해. 예를 들면 뭐 바이든 정부부터 시작된 중국 견제.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도널드 트럼프부터 시작이 됐죠. 오바마까지만 그렇게 했는데 그 오바마까지 시작된 그 민주당이 엄청나게 중국을 도와줬잖아요. 근데 이제 수출도 잘 해먹게 하고 외화를 엄청나게 이제 끌어들였지. 그래서 중국도 이제 그때 착각한 거야. 이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 미국 이길 수 있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미국이 그걸 깨닫고 지금 중국 조직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뭐 수출 다 막아버리고 외화를 절대 기술도 못 가지게 하고 반도체도 기술도 못 가지게 하고 수출도 아예 안 해버리고 이러니까 중국이 사방팔방 다 막혔단 말이야. 근데 중국이 원래 믿었던 게 뭐냐면 그렇게 막아도 돼. 우리는 뭐가 있어? 내수가 있어. 우리야 15억인데 그 중에서 10억이 중산층이야 라고 이제 자신만만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뭐가 문제였냐면 시진핑이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이 내수를 책임져야 될 중도층 관리를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한순간이에요. 중도층 무너지는 것도 한순간입니다. 지금 중국이 사실 시진핑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진짜 그런 분위기였어. 막 중도층들이 너무 잘 살고, 막 다 집 한 채씩 가지고 돈도 많고, 심지어는 중국 사람들이 한국 와서 막 부동산 투자하고 막 그랬단 말이야. 아주 부자도 아닌데, 중도층인데. 그러니까 막 이제 막 경제가 활성화되고, 앞으로 10년, 20년 잘 살아질 것 같은 미래가 보이니까 중도층의 폭도 넓고, 막 이렇게, 많아진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막 소비도 왕성하고. 그리고 그걸 보면서 중국이, 이제 되겠다 싶어가지고, 약간 방심한 거야. 방심하면서, 양극화로 가는 부분을 약간 양극화로 가는 것을 그냥 어떻게 보면, 방치해버린 거지.
그래서 중국이 지금 어떻게 보면 중산층이 상당히 무너지고 양극화가 지금 상당히 비대해져서 양극화가 이제 심해진 거지. 그런 상태로 지금 가 있기 때문에 바이든이 사실 이렇게 막 경제 봉쇄를 해도 우리는 내수가 있으라고 버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까보니까 없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저도 우리 윤석열 정부라든지 지금 정치권들이 상당히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중도층들의 경제 관리를 잘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중도층들의 경제 관리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는 일도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최근에 안 것처럼 이 사람들이 개인 투자자인 거야. 개인 투자자. 집으로 뭘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많고 이 사람들이 뭐 불법 공매도네 뭐네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어떻게 마이너스를 당하고 있고 실제로 돈이 줄고 있다. 그렇게 되면 그거는 개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경제가 무너지고 축소가 되면은 기본적으로 가장 타격을 받는 것은 바로 국가 자체야. 상류층들이 타격을 받는 게 아니에요. 국가가 타격을 받는단 말이야. 그 국가, 가버먼트가 타격을 받아요. 왜? 세수가 줄잖아. 세수가 준단 말이야. 뭐 이 사람들이 소비를 하고 뭔가 생산을 해내고 소비를 하고 경제활동을 왕성히 해야 그 경제활동 할 때마다 세금이 들어올 텐데 세금이 확 줄어버려. 그리고 상류층 세금도 지금 부자 증세도 감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감세가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감세가 성공을 하려면 경제 상황이 확 불어나야 돼요. 중산층이 확 불어나서 이 사람들이 막 소비를 해주고 이러면 그 감세된 만큼을 중산층이 메꿔준단 말이야. 근데 이제 중국처럼 중산층이 줄어버리면은 또 막 타격을 받든 어쨌든 뭐 줄어버리면은 이게 이제 계산대로 안 되면 이제 어떻게 보면 재정이 적자가 나는 거죠. 적자 재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정부가 힘이 없어지고 계속 이제 말리는 겁니다, 경제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지금 저는 이 불법 공매도가 단순히 별거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 그거에 대해서 뭐 크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신문에 사설에 나오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뭐 전문가들 중에서 뭐 어디 명문대 경영학과 교수들 이런 분들도 저 기관편이라든지 이런 편을 막 들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왜 그걸 이제 중요시 여기냐면 이건 심리의 문제고 또 실제로 그렇다는 아우성이 중요한 거야. 그 사람들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1700만이 그렇다면 그런 거야. 그게 뭐 전문가들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게 지금 자기 주머니에서 마이너스가 났다는 얘기 아니야. 그 사람들이 플러스가 났으면 그런 얘기를 왜 하겠어? 안 하지. 마이너스가 났으니까 그런 얘기 아니야. 같이 벌었으면 그런 얘기 안 해. 예를 들면 기관하고 외국인 벌 때 개인들도 같이 벌었다. 이랬으면 그런 얘기 안 해. 근데 뭔가 걔네들은 벌었는데 난 빠졌어. 이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지. 근데 기관이나 외국인들한테 돈 가가지고 한국에 들어오는 어떤 경제적인 이익보다 승수보다 중도층이 돈을 벌어서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벌어서 일어나는 경제 효과가 훨씬 커요. 훨씬 큽니다.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야. 그 부분을. 그래서 이 정치하고 금융은 결국은 정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호구 잡는 거 그거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게 바로 노무현이었고, 결국 이 정치와 금융의 가장 큰 공통점은, 전문가가 필요 없을 정도로 심플한 시스템인데, 그 시스템에서, 심플한 시스템에서 돈을 벌려고 하니, 결국은 뭐야? 치팅을 해야 되었던 거고, 그 치팅이라는 것이 결국 호구 잡는 거란 말이지. 그 호구 잡기에 능했던 사람들이 계속 10년, 20년, 30년, 40년 계속 그 업계, 또는 정치든 금융이든 그 업계에 남아서 거의 뭐, 대부 역할을 하고 지금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그런 치팅을 갑자기 못하게 한다고 그러는 것을 상당히 지금 어떻게 보면 거북해 하는 거야. 왜? 늘 그렇게 있어 왔고 약간의 상납의 고리처럼 돼 있던 그리고 안정적인 수익, 수단으로 있었던 것은 뭐 그런 공매도라든지 또는 은행증권의 옛날 뭐 불법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었는데 불법 대출이나 이런 것들은 은행이나 보험 이런 것들은 이제 없어졌는데, 이제 금융권에 있었던 어떤 그런 불법 관행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공매도 같은 거라는 거지. 예, 그런 공매도 같은 것들도 이제 근데 없애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지금 안 없애고 있는 것은 못 없애는 거예요, 솔직히 어떻게 보면. 왜? 이게 급정거가 안 되는 거야, 급정거가. 이게 워낙 거기서 돈을, 소위 얘기해서 수익을 맞춰왔던 사람들이, 맞춰왔던 기업들이 많으니까 그게 급정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구 잡기를 저는 그렇습니다. 이걸 빨리 개선을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 호구 잡기, 정치도 마찬가지고, 정치도 지금 언제까지 진영 논리 내세우면서 국힘이니 민주인이 하면서 지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놈씩 이렇게 자기들 정권 잡고, 한 놈들은 국회의원 절반 가지고 계속 옥신각신 하면서 얘네들을 보니까 지들끼리 앉아가지고 술 먹는 것 같아, 저녁에.
아니고서야 저렇게 뭔가 느낌이 그래. 짜고 치는 고소리를 치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 그냥 진영 논리로 저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중도층 호구해서 뺏겨먹고 있는 중인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전혀 어떻게 보면 중도층과 관련된 없는 그런 정책을 하나 내놓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광역시티니 뭐니 그것도 말로만 하고 그러니까 말로만 해도 되는 어떤 그런 정책, 메가서울 이런 거, 그럼 뭐 필요한 거 없잖아. 뭐 건설할 것도 없잖아. 그냥 사인만 하면 되는 거, 이런 거. 그러니까 뭐 중도층한테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 중도층 또는 전체 어떤 경제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그냥 입만 나불대면 되는 것들만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게 바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금 행태입니다. 이게 이제 호구 잡기라는 거, 저는 이걸 호구 잡기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그래서 금융, 정치 공통점은 결국은 바로 이 호구 잡기. 이 호구 잡기를 빨리 근절하는 그런 뭐 상황이 와야 제가 봤을 때는 이 중도층들이 결국 안정되게 경제활동을 하고, 또 정치적으로도 정확한 어떻게 보면 민의를 대변할 수 있겠다, 그리고 반영할 수 있겠다. 그래야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정신 차린다. 이 말씀을 오늘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